투자금이 2천만 원, 수익이 2,500. 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경비 빼면은 한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래도- 100%의 네, 100% 수익률. 그럼 이 네 가지만 해당이 안 되면은 낙찰 받아서 팔 수 있냐? 팔 수 네. 있다. 팔 그럼 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있다라는 네. 거죠. 안녕하세요. MJ 경매 스쿨 MJ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입찰자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7, 8월에 좀 낙찰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아파트 경쟁이 워낙에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를 이제 낙찰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많이 물리죠. 그래서 오늘은 빌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빌라는 절대 낙찰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빌라 경매를 하기에 앞서서 빌라는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아파트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네. 공부를 할 때 상승하는 요건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입지, 네. 교통, 초등학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물리시는 분들이 뭐 GTX, 교통 호재를 보고 예. 이제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죠. 호재가 일어나기 전에 투자를 하고 호재에 팔아야 되는데, 뉴스를 계속 보다가 맞아요. 호재가 나오면 호재에 이제 샀다가 거의 다 물리셨죠. 오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는 이렇게 사업가의 생각, 그래서 현 상태에서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 오르는 물건을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네. 파는 방법이죠. 오르지 않아도 바로 네.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생각하면은, 제가 경험했던 방법으로는 거의 90%가 실수요자를 타겟으로 잡아야 된다. 일단 빌라 투자는 아파트 대비 경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빌라 투자의 장점이 되겠네요.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격 조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 빌라 과연 팔릴까? 라는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빌라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못 잡는 거죠. 많은 분들이. 네. 예, 정확하게 팔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매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익률 좋은 빌라를 저가 낙찰 후에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빌라가 3,900건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경매 건수가 2만 건이 넘었잖아요. 아파트가 약 4,000건, 빌라가 약 4,000건, 나머지 이제 물건들이 있거든요. 저는 빌라를 이제 접근을 할 때 가장 네. 중요한 게 가격선. 굉장히 싸게 사서 싸게 팔면서 단기에 이제 해결한다라는 포인트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싸게 사야지 나 정말 싸게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팔 수 있는 가격이죠. 감정가가 의미가 없거든요. 네. 매도 가격의 절반이다 하면은 굉장히 잘 산 거죠. 1억에 팔 수 있는 빌라를 5천에 샀다. 그렇게 하면 걱정이 없어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낙찰을 받고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아파트 3억짜리를 1억 5천에 받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낙찰을 받을 때부터 시작점을 낮게 받아버리면 네. 팔 때도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뭐 3억짜리 2억 7천에 받고 이러면 팔 때 되게 걱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사서 단기에 정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보통 이제 경매를 잘하는 사람이 네. 낙찰부터 매도까지 6개월 대비 자기 투자금의 50% 정도만 내도 경매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제 100%, 200%도 가요. 이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물건을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요. 첫 번째 빌라는 경남 칠곡군에 위치한 빌라고요. 감정가 1억 5,800이고 1억에 낙찰이 됐다가 미납을 했죠. 왜 미납했을까요? 비싸게 받아서. 시세 조사를 미납을- 잘못한 그렇죠. 건가요? 미납을 하고 저희가 다시 7,800에 우와. 낙찰을 받았던 빌라고요. 매도가는 한 1억 2천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7,800에 받아서 1억 1천에서 1억 2천 사이에 바로 팔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었고, 그래서 이 물건은 1억 1,300에 1억 1,300에 정확하게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 전액잔금을 써서 80%를 대출 받으니까 투자금이 2천만 원, 수익이 2,500. 와. 근데 여기서 이제 경비 빼면은 한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래도- 100%의 네, 100% 수익률. 100%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 안에 수익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물건 안에 수익률을 계속 찾는 게 정말 그쵸. 중요하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실패를 많이 하시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빌라는 절대 낙찰 받지 마세요라는 그런 주제로 첫 네. 번째는 저는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입지를 강조하는 게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의 입지를 플러스를 시키거든요. 아. 빌라의 입지는 도시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그렇죠. 기준이 있네요. 왜냐면 네. 저희가 광역시의 빌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지방의 빌라를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나오는 지방의 빌라들이 공기가 좋아요.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렇죠. 산도 보이고. 네, 그런 거에 약간 혹해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팔지를 못해요. 아. 공기가 안 좋고 빌라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야 팔리는데 지금 첫 번째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면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에 있는 정토 팰리스라는 빌라입니다. 감정가 1억 7천인데 최저가 7천까지 떨어져서 현재 40% 유찰이 됐고요. 보통 거제도는 도심 안에 있는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하나조선하고 삼성중공업 삼성. 거기에 끼어 있는 옥포, 아주동, 창동동, 고현동, 수월동 그리고 여기가 장평동이죠. 요렇게 빼고는 이제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심하네요. 정말 섬에 나와 있는데 또 주변에 펜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곳의 빌라는 수요가 없겠죠. 본인이 별장같이 쓰실 게 아니면은 팔 수 있는 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입찰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 빌라는 이제 지하입니다. 지하. 아, 절대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빌라였군요, 이게. 예, 보통 이제 빌라 지하 한 번씩 많이 하세요. 진짜 왕초보 분들이. 싸니까. 부동산에 전화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월세 이렇게 나고 전세 이렇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되게 잘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집을 많이 관리를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보통 지하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채광과 조망과 습기거든요. 아무리 누수가 없어도 습기가 차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 환기가 안 돼서. 그리고 보통 배관이라는 게 있죠.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냄새나 그리고 정화조가 이제 역류할 때 지하로 다 오거든요. 처음에 인테리어 막 할 때는 괜찮은데 한 네. 6개월 지나면은 다시 그냥 지하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무조건 된다. 소재가 확실하게 있을 때 들어가는 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면은 절대 지하는 잘 안 하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망입니다. 특히 이제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하시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조망인데 여기 보시면 빌라 사진으로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앞뒤로 빌라가 붙었잖아요. 결론은 이제 트일 데가 없다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괜찮거든요. 이런 뭐 막힌 빌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울산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이런 도시에 막힌 빌라를 과연 누가 살까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막힌 걸 잘 몰라요. 조망 같은 걸 아예 안 봐요. 네. 그냥 평소고 이런 거 보고 그냥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개황도를 보시면 라인이 잡혀 있거든요. 현장 가면 가장 좋고요. 로드뷰를 돌려서라도 이제 조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예, 이 부분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누수. 세 가지 누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별 누수. 굉장히 잡기 쉽습니다. 위에서 배관 터지거나 보일러 터지거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아래층 뭐 하자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세대별은 윗집만 얘기를 잘하면은 누수가 빨리 잡히는데 두 번째로 복잡한 게 이제 옥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있잖아요.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실에서 웬만하면은 해줄 수가 있는데 네. 빌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독박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 탑층을 입찰하실 때는 일단 옥상을 올라가 보셔야 돼요. 또 빌라는 바닥면에서 생기는 누수도 있는데 외벽에서 생기는 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옥상의 바닥면이 아닌 옥상의 벽면 있죠. 네네. 벽면에 균열이 가도 그 균열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건물 전체에 누수입니다. 건물을 잘못 지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약간 조짐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복도입니다, 복도. 복도 천장을 보시면은 누수 흔적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 그런 복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세대는 무조건 100% 누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외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거의 대공사예요. 완전 대공사네요. 그런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냐면 건축을 하다가 세워진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날림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외벽에서 누수가 시작하면은
못 잡아요, 잘. 이 물건은 저희가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누수가 있었는데 세대별 누수가 아닌 전체 운이 좋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받고 빠져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9,6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천만 원까지. 이때 누수 공사 비용이 총 8세대였는가 그랬는데 5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근생 빌라, 사무실을 빌라로 개조했다라는 거예요. 주차 대수가 안 나왔겠죠. 주차 대수가 안 나와서 2층은 근생으로 빼고 위에를 빌라로 해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사무실 수요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이제 빌라로 바꾼 거예요. 경기도에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근생 빌라를 받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네.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더 많죠. 전세를 못 나요. 상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 대출이. 두 번째는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한도가 없거든요. 기한이. 그래서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는 빌라가 아닌데 빌라로 쓰고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근생이 싸다고 낙찰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월세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 웬만하면은 그냥 제대로 된 물건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네. 그러면 저희가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빌라의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네 가지를 봤는데 그럼 이 네 가지만 해당이 안 되면은 낙찰 받아서 팔 수 있냐? 팔 수 네. 있다. 팔수 그럼 수익을 낼 있습니까?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와. 반대로 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사례 몇 가지만 보면은 수요층이 가장 많은 빌라가 1억대거든요. 지금 뭐 가격이 내린 게 아파트 비싼 게 내렸지 이런 시장에서는 빌라가 내리진 않거든요. 1억 4,500짜리 빌라를 8천에 받았잖아요. 등기부를 보니까 최근이잖아요. 물건이 깨끗할 수 있다라는 일단 전제를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화문과 주변을 봤을 때 방화문도 깨끗하네요. 수리를 한 집이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통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물어봐요. 혹시 이 빌라 거래하신 적 있냐? 이 집 수리 다 된 집이다. 등기부가 좀 걸린 게 많아서 못 팔았다. 보통 이렇게까지 체크가 되면은 내부까지 내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낙찰을 받고 바로 판다. 보면은 8천에 받아서 1억 뭐 2천이라고 칠게요. 네네. 그러면 거의 4천 갭이잖아요. 대출을 뭐 80% 받으면 투자금이 2,500 정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떼면은 못해도 100%. 투자금이 별로 없는 직장인이나 초보자분들이 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 저는 빌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빌라는 이제 1억 9천짜리 빌라를 1억에 낙찰을 받고 바로 팔았던 빌라인데 우와. 여기는 약간 지방이면서 시골이에요. 지도 보시면 여기 인프라가 있는 도시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네. 시골은 아까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입지라는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도시만에 있는 빌라여야 팔린다라는 게 원칙이었는데 여기가 예외가 뭐였냐면 차로 5분 거리 안에 인프라를 다 쓸 수가 있었고요. 네. 바로 앞에 계곡이 있었어요. 선이 흐르고 앞이 잔디가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을 때 이 빌라 팔 수 있다. 그냥 여기 애들 뛰어놀고 학교 가깝고 5분 안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칙에서 예외가 나온 거죠. 낙찰을 아까 1억에 받았죠? 1억 3,700에 바로 매매를 해서 우와. 여기도 100%죠. 또 이제 빌라 투자를 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네. 한 10년 차 안에 있는 빌라를 받으시면 깨끗하거든요. 깨끗한데 내부가 약간 디자인이 안 좋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색깔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깨끗한 빌라를 받아서 안에 옷을 입힌다. 그러면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여기는 단독으로 1억 4천짜리 빌라를 1억에 낙찰을 받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색만 입혔죠, 색만.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름. 욕실이 조금 커요. 욕실이 네. 큰 거는 저는 타일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공사 비용이 800. 그래서 1억 1,300만 원에 매도를 1억 5천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기간이죠, 기간. 매도 기간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를 바로바로 조금씩 손을 보는 게 집을 보러 딱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보다 조금 더 이쁘고 깔끔하게 집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빌라 투자를 한번 배워봤는데 그러면 나도 빌라 투자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저희 MJ 경매스쿨에서 빌라 투자를 알려줄 수 있는 트레이닝 과정이 있죠. 단기 투자 트레이닝 반입니다. 직접 조사를 하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을 위한 수업 과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찾아온 물건을 피드백 해주시니까 그 시간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자, 이 영상 보시고 빌라 투자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